자, 이번엔 갯벌 해안 보도록 할게요. 갯벌도 해안 퇴적 지형입니다. 아까 쓰라고 했죠, 그죠? 갯벌 해안이 특히 발달하는 지역은 흙의 공급량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흙입니다, 토사. 또 이게 포인트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데, 그러니까 밀물, 썰물의 흐름이 강한 지역. 왜냐하면 이 갯벌이라고 하는 해안 퇴적 지형은 밀물, 썰물, 이 조류에 의해서 퇴적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파도가 아니에요. 조류에 의해서 퇴적되는 지형이다 보니까 조류의 힘, 즉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 발달하고, 퇴적 지형이니까 파랑임이 약한 잔잔한 만과 같은, 또는 만이 아니더라도 섬으로 막 가로막힌, 그래서 아주 잔잔한 그런 해안가에 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이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서해안에서 그 발달이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네, 갯벌 한자로 간석지라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척지랑은 다릅니다. 간척지는 갯벌에다가 흙 메꿔 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드는 게 간척 사업이고, 그 간척 사업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인공적인 땅이 간척지입니다. 자연 상태 갯벌은 간석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잘 안 쓰는데 그래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갯벌은 밀려 들어오는 밀물때는 바닷물에 잠겨버립니다. 근데 싹 빠져나가는 썰물때가 되면 까만 점토, 진흙, 그 갯벌이 육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닷물에 잠겨서 사라지고, 때로는 육지로 드러나고, 애매모호한, 육지인 듯 육지 아니고 바다인 듯 바다 아닌 그런 애매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먼저 살펴봤듯이 밀썰물, 조류에 의해서 퇴적되는 지형이고요. 모래로 퇴적된 이 모래 해안보다 점토가 쌓였으니까 미세한 입자, 어려운 말, 미립, 미세한 입자에 흙들이 쌓여서 미립물질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말, 요 말 나왔길래 잠깐 설명드리면, 미립물질의 반대말 굵은 물질은 조립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립물질, 조립질, 굵은 흙이 쌓였다는 소리고, 미립물질, 얇은 미세한 크기의 흙이 쌓였다는 소리예요. 생태계 보물 창고이기도 하고요. 갯벌은 스스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정화 기능, 스스로 정화한다, 자정작용, 자정기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갯벌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의 큰 기능입니다. 또 갯벌이 있으면 큰 파도, 쓰나미 같은 큰 파도, 해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해일로부터 1차적인 충격을 갯벌이 다 받아주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생물들이나 마을 사람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하나 선생님 써놨는데요. 저 모래해안에서 배웠던 사빈 해안사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갯벌, 얘네 셋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뭘 비교하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어찌됐든 모래잖아요. 그러니까 갯벌보다는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근데 갯벌은 진흙, 점토니까 얘가 쌓여있는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제일 작습니다. 그럼 둘 다 모래인데 왜 사비는 해안사고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크냐? 질문하면 안 되죠.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위에 있어요. 자, 갯벌 해안 자료보기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5대 갯벌로 불리는, 갯벌로 되게 유명한 지역, 이 지도 눈여겨서 잘 보세요.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적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서해안도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간대요. 우와,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영국 오른쪽 옆에 있는, 유럽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바다다 해서 이 바다가 이제 북해인데, 북해 쪽도 갯벌로 유명하대요.
여기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데 네덜란드가 요 북해랑 접해 있거든요. 네덜란드 갯벌로 되게 유명합니다. 북해 연안.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 쪽에 세 개가 있네요. 자, 여기 캐나다고 미국입니다. 캐나다 동쪽 끝부분, 거의 미국이랑 붙어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펀디만, 안쪽으로 쏙 들어간 바다야. 펀디라고 하는 만, 펀디만. 그 다음에 미국 지도 보면 여기 가려져 있지만 여기 마치 손잡이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플로리다 반도인데 그 주변 조지아주 해안가도 갯벌로 유명하고요. 위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마존강 바다와 만나는 요 하구 쪽, 아마존강 하구도 갯벌로 유명합니다. 하천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바다 기준으로 봤을 때 하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하천 입장으로 얘기하면 하류 중에 제일 하류, 제일 끄트머리 부분을 하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5군데 지명 없이 딱 표시되고 공통적으로 어떤 해안 지역 나타나느냐? 갯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지형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경치가 아름다워서 관광지로 이름 날리고 있는 산호초 해안입니다. 자, 먼저 산호초가 뒤덮여 있는 해안으로서 산호초가 뭔지부터 봐야겠죠. 그죠? 산호초는 벌레라고 할까? 뭐 미생물 비슷한 거야. 생물입니다. 생물. 얘가 죽고 나서 썩은 유해. 산호충이 죽고 나서 사체가 이제 썩죠. 그죠? 그걸 이제 유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퇴적돼서 굳고 마치 바위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거야. 근데 요놈의 주 성분은 카르스트 지형에서 얘기했던 석회 성질이 아주 강하답니다. 탄산칼슘이 많다는 얘기야. 탄산칼슘 성분이 아주 많은 그런 암초. 근데 형성 원인은 미생물 이 산호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산호충이 주로 더운 지역에서 서식을 하거든요. 따라서 산호초 해안이 발달하는 지역은 적도 기준으로 남해 북위 30도 사이. 거기 있는 기후가 대부분 열대기후 또는 열대 비슷한 기후잖아요. 그죠? 아열대라는 말은 완전 열대는 아닌데 비슷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열대 또는 열대와 비슷한 기후가 나타나는 바닷가 수심 얕은 도서 및 연안지역. 도서는 섬을 뜻합니다. 지리에서. 산간 도서지방. 택배비 2,000원 별도. 산간 도서지방. 섬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배송이 어려우니까 택배비 더 받더라고요. 대표 동네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지대. 거대한 산호초 해안이 나타나서 대보초지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지명 이름이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아시나요? 캐리비안 카리브의라는 뜻이죠. 그죠? 캐리브 캐리비안 해적에서의 캐리비안이 카리브입니다. 카리브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고요. 그 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징들은 갯벌이랑 비슷합니다. 읽어보시고요. 지도 갯벌과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 산호초가 분포하는 지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호초는 여기 좀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산호초가 분포하는 지역들을 쭉 표시를 한 건데 대충 이렇게 표시해 보면 보세요. 북회기선과 남해기선 사이 주로 이제 열대기후 나타나는 적도 부근에 이렇게 산호초가 많이 있다라는 느낌 드시죠, 그죠? 그 중에 유명한 산호초 지대 바로 이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대보초 지대입니다. 규모 되게 크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 지대. 그 다음 여기가 카리브해예요. 카리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카리브해고 여기는 멕시코만. 그 중에 요 카리브해 주변에 산호초 되게 많습니다. 여기 길다란 나라가 쿠바
쿠바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가 쿠바야. 그 외에 도미니카 이런 나라들 다 여기 있습니다. 카리브해 요 일대에 산호초 또 넓게 분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몰디브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경치 아름다운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에 잠기는 섬으로 유명한 몰디브라고 하는 지역 해안입니다. 여기도 이제 산호초 집중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동남아시아 주변도 그렇고요. 지명은 안 썼지만 너무 많이 쓰면 여러분들 부담 느끼실까봐 안 썼지만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대보초지대가 가장 유명하니까 이 부분 또 카리브해 또 유명하니까 이 부분 핵심으로 해서 산호초 분포지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계의 독특한 지형들 화산 지형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마지막 해안 지형까지 정리 다 끝냈습니다. 총 종합 정리 자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빨리빨리 넘길 텐데 쭉 보시면서 필기하셔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타이틀 썼을 때 주요 화산 활동 지역 어딘지 찾아내서 또는 기억나면 말로 떠들어대고 글로 쓰면서 확인하시는 게 진정한 복습입니다. 보세요. 주요 화산 활동 지역, 화산 지형 제일 처음으로 가볼까요? 주요 화산 활동 지역 요 타이틀 쓴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떠올리면서 첫 번째 판이 충돌하는 경계의 신기 스콕산지 지역의 주요 화산 활동 지역인데 여기에는 환태평양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산맥들이다. 이런 것들 떠올려야 되는 거야. 주요 화산 활동 지역 신기 스콕산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판이 갈라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다. 판의 경계와 무관한 경우 열점으로서 하와이 제도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그래서 말로 내뱉어지는지 아니면 글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이 종합정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형성과 분포. 화산지형 그러면 형성되고 분포하는 특징 뭐냐? 화산지형에서 두 번째, 형성과 분포. 형성, 별거 없었네. 분포, 현재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외에 과거 지질시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역도 분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겁니다.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정리 다시 한번 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요 화산지형에서 우리 배웠던 화산지형 명칭들 기억들 나시죠? 특히 순상화산, 용암돔, 용암대지 어떤 성질의 용암이 분출할 때 만들어지는지 또 용암대지에서는 폭발성 분출이 아니라 땡땡 분출 가로 열고 우리말로 무슨 분출이라고 하는 희한한 분출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떠올립니까? 안 떠오르면 다시 봐야 되는 거야. 복습 자료로 쭉 활용하십시오. 화산지대 주민생활, 농업에서, 광업에서, 지열발전에서, 관광산업에서 여기 어떤 나라인지 기억나십니까? 화산지대는 특히 구리가 많이 생산이 된다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구리 생산국가 어딘지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 용암류로 인한 또 화쇄류로 인한 화산재로 인한 피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뭔지 설명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두 번째 카르스트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성, 분포, 카르스트 지형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암석 화학적 풍화작용 중에 하나인 땡땡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이다. 어떤 지형들이 있었냐? 돌리네, 우발레, 폴리에, 삼총사. 왜 삼총사인지는 아시죠? 카렌, 라피에라고도 하고요. 또 탑카르스트, 석회화단구, 석회동굴. 석회동굴 내부에는 천정에서 자라는 고드름 모양의 카르스트 지형 뭐였죠?
바닥 쪽에서 자라나는 카르스트 지형 뭐였죠? 얘네들이 달라붙으면 기둥된다고 했죠. 뭐였죠? 이런 것들 기억 안 나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 카르스트 지형의 모형도에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각각의 요 지형들 뭔지, 여기 뭔지 지형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건 동굴인 것 같은데 동굴 내부에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지형 이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사진으로도 공부했습니다. 5개 사진 보시고 어떤 지형인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해안 지형을 형성시키는 주요 작용 이런 것들 뭔지 설명돼야 되고요. 특히 연안유 생수에서 해내셔야 됩니다. 지반 운동 및 해수면 변동도 해안 지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같은 효과 나타난다고 했죠. 뭔가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셔야 되고 지반이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안 퇴적 지형 활발해지고 요것 때문에 선생님 써놓은 거야. 특히 해수면이 상승할 때 복잡한 해안선이 나타난데 2가지 해안 유형 P 뭐였더라 기억나셔야 되고 리 뭐였더라 기억나시고 대표적인 나라 2개 정도씩 기억나셔야 됩니다. 안 떠오르면 스톱 프린트 찾아봐 학습지 찾아봐 꼭 짚고 넘어가시고요. 곡과만에서의 지형 형성 작용 곡과만의 각각 의미 파랑 에너지 특징 주요 특징 및 주요 작용 주요 지형 발달 생각해내셔야 되고 해안 지형의 유형별 특징 암석해안 주로 발달하는 지역 암석해안에서 배웠던 침식 지형 6개 명칭이랑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래 퇴적된 지형 모래가 퇴적된 해안가 모래해안 어디에 발달하는지 주요 지형 5개 배웠습니다. 형성 원리 설명돼야 되고요. 갯벌해안 갯벌의 의미 형성 특징 4가지가 있었답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세계 5대 갯벌 지도에서 위치 찾아낼 줄 아셔야 되고 마지막 산호초 해안 대표 지역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2군데 기억하셔야 되고 2 그림 보고 질문 답해 보시는데 아이고 요 지형 이름을 선생님이 미처 가리질 않았네 그죠? 지금 가리면 이미 늦었지 그지? 지형 이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북해연안 대한민국 서해안 미국 조지아주 해안 아마존강하고 펀디만 캐나다 무슨 지형? 관련된 지형? 그 다음에 산호초 해안 대보초지대 어딘지 카리브해 어딘지 표시해보고 이렇게 복습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형 끝났고요. 이 동영상을 끝으로 세계 자연환경 기후와 지형 얘기 드디어 끝입니다.